근데 이 무릎 같은 경우는 80% 정도가 환자군이 여성분들한테 집중된다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 무릎이 왜 여성에게 집중이 되는지, 무릎의 연골판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지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의 연골판은요, 이제 종아리뼈에 붙어 있는 연골판을 기준으로요, 안쪽에를 내측 연골판, 바깥쪽을 외측 연골판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연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닭다리라든지 흔히 말하는 족발을 드셔보시게 되면 얇은 막처럼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바로 연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무릎이 회전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무릎이 회전을 못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아니 무릎은 돌아가지는 않죠. 그치. 접히기만 근데 하지. 이렇게만. 그렇죠. 네. 우리가 관절을 회전을 360도를 회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되면 무릎은 안쪽으로 5도, 바깥쪽으로 15도, 합하면 20도이거든요. 360도인데 20도밖에 회전을 못하는 건 회전을 못하는 관절이라는 거죠. 근데 이 무릎 자체에 회전성이 가해진다. 그리고 강한 운동을 하게 된다. 갑작스럽게 회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무릎에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성분들에게서 80%가 무릎이 아픈 환자분들 중에 80% 여성분이라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성분들이 왜 남자들보다 무릎이 더 아프냐? 첫 번째, 연골판이 얇습니다. 연골 자체가 남성분들은 평균적으로 4ml 정도인데 여성분들은 3ml이거든요. 당연히 똑같은 운동을 하고 움직임을 가지신다 하더라도 빨리 연골판이 다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에 비해서 근육 자체가 약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생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해주는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 무릎에 손상이 빨리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출산을 하기 위해서 골반이 남자보다 크다라는 사실이죠. 이 골반 자체가 크다 보니까 골반에서 무릎으로 내려오는 각도가 커지면서 무릎의 회전성이 더 가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성분들 완경이라 그러죠. 완경이 가까워지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우리가 관절통도 이제 소위 말하는 주요한 증상 중에 하나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이뻐 보이시려고 힐을 신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쁜 신발을 신으려고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발 자체의 전체적인 체중 분산이 안 되면서 무릎에 부담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저한테 오시는 환자 케이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한테 60대 어머니 분이 오셨고 그다음에 30대 따님 분이 같이 오셨어요. 근데 60대 어머니는 아프실 수 있어요. 본인께서도 인정을 하셔요. 근데 30대 따님께서는 왜 내가 엄마처럼 무릎이 아프지라고 오셨거든요. 근데 증상을 보니까 무릎이 덜그럭덜그럭 하시고 가만히 쭉 뻗고 있으면 붓고 열이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30대 여성분을 연골연화증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내렸는데요. 연골연화증은 일반적인 연령대가 높아져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그런 거랑 틀리게 다른 이제 소위 말하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해주는 그 연골막들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개념인데요. 그 보통은 이제 제가 그래서 그 여성분에게 왜 60대도 아니신데 무릎이 아플까요? 본인도 걱정하시고 소위 말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분 같은 경우 특징이 힐을 많이 신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무게 중심이 분산이 되면서 짝다리를 많이 짚으셨고요. 그다음에 앉아있을 때 우리 의자에 앉아있으면 똑바로 앉아있으면 되는데 양반다리 자세를 취하시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무릎 자체에 계속 불필요한 회전성을 이제 주게 되면서 무릎에 염증이 생기셨던 겁니다. 평소 자세가 무척 중요하군요.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무릎을 130도 이상으로 구부리고 있게 되면 무릎 자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소보다 7배나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무릎을 130도 이상 구부린다는 게 뭐예요? 이런 양반다리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반다리라든지 최대한 구부리고 구부정하게 앉아 계신다는 그런 것들이 130도 이상의 굴곡 자세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30대 여성분 같은 경우도 연골판이 자체가 퇴행이 됐다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에 이를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해주는 근육을 풀어주는데 저희가 포인트를 많이 둘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적으로는 무릎 주변에 침을 놓고 우리가 침이라 그러면 경혈, 경락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시는데 경혈, 경락보다는 근육이 굳어지는데 침을 놓고 정기적인 자극을 주게 되면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소염작용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골반이
소위 말하는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추나 치료를 통해서 골반을 제대로 잡아서 다리에 정렬을 바르게 하는 것도 무릎의 부담을 줄여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병원 가면 언제나 물리치료하지 않습니까? 이 물리치료를 하는 것들 자체도 심부에 있는 근육들을 이완을 시켜주기 때문에 저희가 무릎에 좋은 호전 반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한테 진료실에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TV에 나오면 의사들은 언제나 걸으라고 한다. 나는 이렇게 아픈 걸 참고 걷는데 왜 무릎이 내 아프냐라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게 그렇게 따지면 10대 무릎이 제일 약해야 되고 30대 무릎은 중간이어야 되고 80대, 90대 어르신들은 무릎이 너무 튼튼해서 공중을 날아다니셔야 된다고 제가 표현을 해요. 근데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걷는 운동 자체가 유산소 운동에서 너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냥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포인트입니다. 운동이라는 거는 하고 나서 도움이 되면 운동, 하고 나서 아프게 되면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근육의 기능은 떨어지고 회복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젊었을 때 기준으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척추하고 관절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권해드리는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아쿠아인데요. 물속에서 걷는 자세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땅 위를 걷다 보면 힘이 빠지면 구부정하게 돼서 억지로 걷게 되는데 물속에서 걷게 되면 물의 저항성과 부력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펴서 배에 힘을 줘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으신 어른들에게는 땅 위를 걷는 것보다는 물속에서 걸으시라고 제가 권유를 많이 드리고요. 조금 더 젊으신 분들에게는 코어 근육, 배 근육을 많이 키워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고 나서 많이 힘들다거나 아프신 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밤 잠들기 전에가 가장 중요한데요. 잠들기 전에 누우셔서 그냥 오늘 뭐 내일 무슨 일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누워가지고 그냥 발목을 쭉 뻗으시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요것만 10분 정도만 하고 주무셔도 발 근육들 허벅지라든지 허벅지 뒷근육들이 많이 풀어지게 되면서 무릎의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조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초음파도 하게 되는데 이 검사로 보여지는 거는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원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여러분이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결과치를 보여주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변형이 됐고 아프게 됐는지를 알아가야 되는데요. 이제 좋은 병원과 의사라는 거는 물론 아픈 환자들을 빨리 낫게 해준 병원도 좋은 병원과 의사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에게 폐렴으로 전이가 안 되도록 항생제라는 처방 잘해줘서 빨리 낫게 해준 병원도 좋은 병원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병원과 의사는 이 사람이 왜 아파서 자주 오는지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유를 찾아내드리고 그 원인점을 서로 이야기가 되어서 병원에 자주 오지 않게 해주는 병원과 의사가 좋은 병원 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은 생기고 나서 다시 온 상태로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생기기 전에 막아줘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한의사와 한의학들은 예방의학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아프지 않도록 좋은 길을 제시해 주는 의학이라는 점